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리스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크립토 시장에 관한 뉴스만 보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진짜 실제로 지금서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 물음표를 아마 각자 던지실 거예요. 지금 QT를 한다. 연준에서는 어저께부로 QT를 시행한다.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거다라고 해서 시장에 지금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0.5%가 아니라 2.34% 아니면 뭐 1.5%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면 아마 어떻게 될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텐데, 이번 영상의 핵심은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관해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가지 뉴스인데, 주요 암호화폐 회사들은 약세장 속에서 최대 10%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크립토 윈터니까 앞으로 장세가 안 좋을 거니까 제미니 거래소에서 많은 직원을 내보내는구나 라고 우리는 블룸버그 뉴스를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그죠? 정상적인 두뇌 구조, 정상적인 이 직관적인 해석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FTX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소의 직원이 175명이고 FTX US의 직원 75명 해고하지도 않고 해고할 계획도 없다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말했고, 또 하나 앤서니 폼플리아노 모건클릭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원을 오히려 고용할 거다, 여전히 인력 채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바이낸스는 오히려 직원을 더 고용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일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페이크적인 뉴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인텔레그래프는 참 정직한 게 뭐냐면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요. 제미니 거래소에서 10%의 직원을 감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미니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죠. 진짜 실제로 직원을 많이 그렇게 10% 감소시킵니까? 왜 그럽니까? 디테일한 어떤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속임수라는 거예요. 조작이고 직관적 해석을 해버리면 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달러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얼마 전에 105를 찍고 나서 지금 현재 101.7955.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거를 체크한 거예요. 2시 6분에. 자, 현재 달러가 하락을 하면 어쨌든 좋은 거예요. 차트적 관점에서 이게 월봉 캔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이치랑 비슷하냐면, 이게 짜잘하게 4시간짜리 이런 게 아니라 이 캔들 하나가 1월 한 달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3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쭉 하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했고, 지금 근래까지도 지금 QT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말린 어떤 하나의 봉이 보일 거예요. 이때가 언제를 연상시키냐면 2017년도 1월달 정도를 연상시킨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쭉 하락을 해요. 2017년 연말까지. 이때 강력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장세에 우리를 달러 인덱스가 도와주려면 여기서 쭉 계속 정고점을 갱신해서 107, 108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왜냐면 급격하게 올라가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원리가 다 그래요. 모든 게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인컴 차크가 이제 이 차트를 인용해서 오늘도 이제 한마디를 던지는데, 지금부터 던지 아니면 또는 늦여름부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늦여름부터라고. 어쨌건 여름 장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상황.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여기 기점이 여기 보면은 1쿼터, 2쿼터, 3쿼터 나와 있죠. 3쿼터의 시작이 언제냐면 딱 7월 달이에요. 7, 8, 9. 그리고 4쿼터가 그거죠. 10월, 11월, 12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 여름께 7월께나 8월께부터 시작된 어떤 좀 상승장이 올 연말을 지나서 내년 1, 2월이면 종지부를 찍고 좀 강력한 하락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장세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 제가 섣부르게 지금 크립토 윈터라고 판단해서 지금 떠나면 너무 나중에 후회를 크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왜 하반기 장세가 좋은지에 관해서 제가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저는 하반기 장세가 이렇게 엄청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QT도 시작한다. 금리 인상도 뭐 0.5%를 뭐 2번 하고 또 9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거다. 이 말만 들으면 아주 안 좋을 거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찰리 브라운 말하고 반대로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2만 달러로 갈 거야 라고 판단하시고, 알트코인은 여기서부터 다시 50%가 하락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선택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관점에 거기 의해서 저는 익절을 할 거고. 자, 그래서 데이터 근거 자료가 있는데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6월이 가장 안 좋았었다. 가장 약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서는 조금 상승세가 아주 많이 짙어졌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요거랑 같이 이 데이터랑 이거랑 같이 겹쳐서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 금융시장에 보면 국민은행이든 신한이든 마이 데이터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운용하는 자산에 관해서 조금 함축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연동될 수 있게 보는 건데, 여기다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여기다가 연동시키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마 3일 전인가 아마 뉴스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자, 어쨌건 이것도 따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각 거래소와 연동해서 이 데이터를 제공할 거다. 투자자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오늘 키코를 좀 찾아봤어요. 키코를 저는 어플만 쓰고 있는데, 키코는 전통적으로 금속 자산,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굴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거 인덱스를 추종한다거나 아니면 현물을 거래한다거나,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어떤 그 투자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크립토에 관한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떨어졌다, 어떻게 됐다,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 뭐 데일리 뭐 차트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에 중간중간에 이제 금 얘기하고 정부 뭐 금리 얘기하고 이런 와중에 광산 얘기하고 이런 와중에 이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전통적으로 키코는 금, 은 위주로 추종을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크립토 커런시 쿼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인덱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또 개별적인 코인 가격도 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NB, XRP, USDT, 그리고 에이다, 폴카닷, 도지코인, 유니스왑, 체인링크, 이오스, 그리고
BCH, 스텔라 루멘, 트론, 지캐시, 네오코인, 그리고 모네로 코인, 오미세고, XEM, 마나,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나노, 제로엑스, 온톨로지, 그리고 제로엑스 온톨로지까지 나와 있고 대시 코인 나와 있고 아이오타까지. 그래서 그 외에는 안 좋은 코인이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수적인 곳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오픈을 시켜놨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참 생뚱맞은 일이 지금 현재 트렌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이 아마 중요한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미국 실업률이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표도 오늘 잘 보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20만 건. 그래서 감소했다. 실업자는 감소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민간 고용은 2년 만에 가장 부진해요. 실질적으로 현물 경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떤 대중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들다. 지금 현재 상황이 고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지금 뭐 그 오프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보면 요거밖에 안 돼요. 고용률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엄청 안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연준은 이 두 가지 지표를 아마 동시에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봉쇄 해제, 상하이 신규 감염 13명, 베이징도 안정세. 이게 6월 2일 날 나온 뉴스인데 베이징 13개국 일주일째 사회면 제로, 코로나, 단오절 연휴, 식당, 취식 금지. 우리나라도 처음에 봉쇄 해제 한다고 했었을 때 봉쇄는 해주고 시간도 점진적으로 늘려줬는데 취식은 못하게 했었죠. 일시적으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나서 취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이후에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라는 얘기를 했었죠.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클라이막스 쪽으로 갈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또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절을 좀 상당히 많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여기 기사를 인용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오절 연휴 3에서 5일에 현재 시행 중인 식당 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있는 건 맞고 엔트그룹에 관해서 이제 네오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중국 정부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엔트파이낸셜이에요. 엔트그룹. 근데 홍콩 증권거래소 회장이 그리고 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회장을 사회이사로 새로 고용을 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연 엔트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엔트그룹은 중국이고 중국이 엔트그룹이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연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 그 일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아마 되게 장세별을 보는데 아마 되게 중요한 지표일 수가 있는데 연준의 부의장 브레이너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인데 6월 달과 7월에 50bps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 2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가격은 합리적인 경로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선반영이 이미 공포심이 자극돼서 이미 됐기 때문에 실제로 6월달 중순에 6월 7일에서 이제 6일 사이에 이 지표를 만약에 발표를 하면 오히려 그거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7월달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발표를 하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리 인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9월달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는 8월달일 가능성이 높아요. 6월달과 7월달에 특히 그러니까 6월달은 긴가민가 하다가 점진적인 상승이 하반기로 갈수록 벌어지고
7월 달에 진짜 상승이 벌어졌다가 8월 달에 다시 조정을 주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9월 달에 여기 보면 금리 인상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를 보기 어려울 거야.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냐면 도지코인을 합법적인 통화로 하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나라도 무슨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숟가락을 얹어. 무슨 의원들이, 시장들이. 원래 계획돼 있는 건데. 그래서 도지코인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북미에서 그냥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북미 전역에서 실사용 결제 코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대표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앨런 머스크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도지코인 채굴과 연결해서 테슬라, 자동차와 모든 어떤 그런 거를 다 플랜을 이미 구현한 게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아마 중요한 핵심일 수가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의 근거가 좀 높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오페크 플러스에서 바이든 중동 여행 앞두고 더 많은 석유 공급에 동의했다. 이게 사실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기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해라 오페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증산에 합의를 했어요. 러시아까지 껴있는 상황에서. 그럼 뭐냐? 고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석유가 고유가인데 여기서 증산한다는 얘기는 고유가가 하락이 될 거고 고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7월 달부로 대중관세 인하가 펼쳐지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 9, 10, 11, 12 이렇게 쭉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 봉쇄령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일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도와주고 오페크 플러스도 도와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가 바이든 지지율이 끌어올려 놓기 위한 하나의 금융 엘리트들의 금융 카르텔들의 하나의 작품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시진핑 지지율도 이번에 봉쇄령 해제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3년임에 관해서 이게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의 경제와 중국의 경제, 뭐 그리고 대중 지지율 전반적인 게 이들을 위해서 지금 매크로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극도의 긴장 상태와 극도의 폐쇄를 줬다가 점진적으로 해제를 해주면 거기서 얻어지는 극적인 효과가 더 시장에 반영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오페크 플러스는 목요일 석유 카르텔 회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생산량을 늘리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앞두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녹을 가능성 있음을 시사를 했다. 원래는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악관은 리야드가 타이트한 시장 상황을 인정하고 오페크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한 점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찬사를 보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리고 시장 경기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리 인상에 관한 기조에 관해서 조금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렇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날짜적인 관점을 보시면 7월 달하고 8월 달에 64만 8천 배럴. 그래서 50%가 더 넘게 증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7월 달부터 대중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짜맞춰진 시나리오 같다는 거죠. 너무나도.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아마 케이스가 있을 거는데 잘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고 조금 이제 심도 있게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을 각자가 예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중에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